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자,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어떻게 보면 많은 세금을 징수해서 국민들에게 보편적으로 기초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해주는 이런 공동체적인 정신, 이런 것들은 교수님 사실 그거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예전처럼 비슷비슷하게 살고 고만고만하게 살면 사회적 위화감도 그만큼 적을 것이고, 그렇다고 또 우리들이 또 원하는 삶의 방식이 정말 엄청난 부유층이 되려고 원하는 사람도 요즘 우리 주변에 없잖아요. 그냥 가족들과 옹기종기 잘 살 수 있는 내 집 한 칸, 그 다음에 그래도 노후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소득, 안정적인 직업, 이런 걸 원하는 게 우리 사회의 지금 컨센서스인데, 그런 상황에선 스웨덴을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저도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리키는 입장에서 요즘 학생들이 원하는 게 교수님 저는 펀드 매니저가 돼서 애널리스트가 돼서 예를 들어서 연봉을 2억, 5억 이렇게 받는 그런 것들을 꿈꿔요. 진짜 그런 친구들은 이제 없어요. 저희 학번 때만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선망하고 그런 것들을 추종했던 사람들이 많지만, 지금은 공공기관 어떻게 입사하지? 공무원 어떻게 되지? 그냥 적지만 안정적인 직업으로 길게 가자라는 게 진짜 우리 학생들의 어떤 가치관이 완전히 글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방금 전자로 말씀드렸던 그렇게 짧지만 굵은 행보를 보일 수 있는 직업에 대해서 준비하는 학생이 100명 중에 한두 명?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바로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모습이 스웨덴과 같은 국가 아니겠냐. 다 비슷비슷하게 좀 골고루 누리면서 안정적으로 갑시다. 이런 거 아니겠느냐. 자, 그런데요. 스웨덴이 방금 말씀드렸던 저런 제도를 구비하기 위해서는요. 모든 것들을 그냥 제도만 저렇게 세금 올리고 어떻게 하고 이렇게 돼서 저게 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저런 제도를 지향하기 위해서 감내해야 될 것들이 몇 개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린 그것까지 알고 그 다음에 저 길을 가겠다라고 선택을 해야 맞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첫 번째는 바로 스웨덴 국세청 얘기를 꼭 해드려야 됩니다. 스웨덴 국세청에 한때 슬로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슬로건은 뭐냐면요. 연봉 협상에 사용하세요라는 슬로건이었어요. 자, 국세청의 슬로건이 연봉 협상에 사용하라는 게 이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스웨덴 국세청에 들어가 보면요. 그 스웨덴 국세청에는 뭔 정보가 있냐면 모든 스웨덴 국민들의 개인 소득들을 전부 다 우리가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지금 이거를 시청하시고 계신 분들이 박정호 명지대 교수 이거를 쳐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 소득을 국세청에 들어서 딱 조회한다? 그럼 작년에 제가 벌어들였던 소득을 전부 다 열람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면 박정호 이 친구 작년에는 꽤 많이 벌었네? 근데 한 5년 전, 6년 전에도 많이 벌었나? 궁금하다면 박정호 그다음에 옛날 직장명 딱 치고 엔터 치면 그 당시 제가 벌었던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저술 활동을 통해서 얻었던 기타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전부 합산해서 저 친구 연봉이 얼마였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쯤 되면 저런 개인정보보호법도 없는 극악무도한 나라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스웨덴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첫 번째 선결될 조건은 뭐냐면요.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황을 모두 다 오픈해서 공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이 공동체 중에서 누군가가 결핍이 생겼어요. 저 친구 지금 어렵네. 벌충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그 친구의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를 오픈을 해야겠죠. 반대로 누군가는 조금 더 유복해요. 누군가는 조금 여유가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 여유가 있는데 저 친구가 부족하잖아. 덜어서 그 친구에게 줘야겠죠. 물론 이 친구가 나중에 또 결핍이 생기면 다시 덜어다 줄 것이고요. 따라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선제 조건은 구성원들에 대한 상황을 모두 공유하고, 그래서 누군가는 숨기거나 누군가는 모르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웨덴은요, 내 직장에서 내 옆자리에 앉아있는 차장님, 내 건너편에 있는 부장님이 연봉이 얼마인지를 다 국세청에 들어가면 조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연봉 협상에 사용하세요가 이런 스웨덴 국세청의 슬로건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만천하에 개인의 소득들이 오픈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조세 탈루를 막기도 용이하겠죠. 가만히 봤더니 저 친구는 국세청 사이트에 들어갔더니 매달 300만 원밖에 못 번다고 하는데
저 친구 맨날 돈 쓰는 거 보니까 그거보다 훨씬 많은 것 같은데 저 친구 뭔가 우리 조세 징수 체계에서 누락된 뭔가 다른 소득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확인이 될 수 있겠죠. 그럼 누군가가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신고를 하거나 그래서 이 친구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소득이 적다라고 나와 있는데 확인 좀 해주세요. 뭐 남길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면 진짜 조세 당국에서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한 번이 아니라 두세 번, 세네 번, 몇 년 동안 그런 이슈가 한 사람 또는 한 기업에 대해서 나왔다. 그러면 그 기업이 진짜 이상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럼 조사 들어가는 겁니다. 실제 이렇게 정밀화해서 타격해서 조사를 들어가다 보면 실제 뭔가 문제가 밝혀지기도 더 쉽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스웨덴에서는요. 조세 징수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아요. 누군가가 조세를 탈루하려고 시도해봤자 이러다가 몇 년 안에 또 누군가가 나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바로 이것도 내가 걸리면 그 다음에 이제 불성실 가산세, 누진세 이런 것까지 합치면 엄청나게 세금 낼 테니 그냥 제대로 내고 말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스웨덴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에서 그 많은 서비스를 직접 돈을 들여서 제공하기 위한 재원이 필요한데 그 재원은 국가는 자체적으로 수익 사업을 하는 부분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세금을 그럼 철저히 징수하고 누락하지 않게끔 징수하고 공정하게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은 모두 다 소득을 오픈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방금 스웨덴의 어떤 체제를 우리가 어느 정도 수용하겠다라고 마음을 결정했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혜택, 과실만 볼 것이 아니라 그 과실이 연결게 만들기 위한 제반 시스템도 같이 수용해야지만 그 과실이 열리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과연 우리는 이것까지 동의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논의해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스웨덴은 많은 세금을 징수해서 그걸로 국민들에게 많은 복지 혜택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세금을 더욱더 높이 징수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얘기만 할 게 아니라 걔네는 어떻게 이렇게 높이 징수할 수 있고 조세 징수율의 누락률이 그렇게 낮을 수가 있느냐 그것까지도 같이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국민들이 좋아요. 이렇게 우리의 개개인의 소득을 다 오픈하고 우리는 개인 정보라는 거, 개인의 어떤 인권, 개인의 사생활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하고 여기는 국민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수용하고 글로 가자. 국민들이 원하면 그 수용하고 가는 거죠. 이게 나쁘다 좋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겁니다.